웹을 공부하실 때 정적 서비스라는 개념, 동적이다라는 서비스의 개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적 서비스는 HTML 코드나 CSS 디자인 코드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보통 웹 언어에 삼형제가 있죠. 저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웹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 웹 페이지가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HTML 파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많은 파일들을 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창에 해당 서버에 어떤 HTML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다고 했을 때 내가 a.html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서버로 요청을 할 거고, 요청을 하고 나면 해당 파일을 찾아서 서버가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면 HTML 파일 안에 있던 코드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브라우저는 그 안에 코드를 해석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웹 서비스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때 핵심은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웹 공부를 할 때는 네트워크의 아주 기본적인 주고받는 지식들이 필요해요. IP 주소가 뭐고, 도메인명이 뭐고,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게 뭔지, 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 정도는 일단 아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콜들 중에 규칙이죠. 프로토콜은 통신할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인데 그 중에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동작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요청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요청을 서버가 받아요. 그 서버는 요청을 해석하고 요청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응답을 준다, 리스폰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리스폰스 된 데이터들 중에서 HTML 태그들을 읽을 수 있죠. CSS 코드도 읽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원하는 모양대로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웹 서버는 브라우저에서 A 파일을 요청하든 B 파일을 요청하든 C 파일을 요청하든 어쨌든 동일한 작업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루어질 텐데, 아까 a.html 파일의 결과를 봤더니 A라는 문자가 나왔다 칩시다. 30분 후에 서버에서 이 파일이 수정되지 않았는데 a.html을 누군가 또 요청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똑같이 A가 나오겠죠. 파일 자체가 값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 파일을 이루고 있는 코드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리퀘스트 했을 때 리스폰스 받는 데이터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정적인 서비스의 개념은 그런 걸 말해요. 요청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HTML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태그들이 실행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결과만 응답을 해주죠. 항상 똑같은 페이지만 보여준다. 요게 정적인 서비스고요. 실제로 요즘에 여러분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정적 서비스보다는 동적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매번 똑같은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매일매일 접속하는 네이버에 가보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의 내용은 항상 달라집니다. 항상. 뉴스 기사도 달라지고 광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기본 구조만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적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 웹에서 핵심 언어라고 하는 HTML 마크업이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코드 요 녀석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언어들까지 좀 합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서버 쪽에서 무언가가 처리가 되어야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물을 가지고 응답 내용을 만들어야 브라우저에서는 요청할 때마다 뭔가 좀 다른 변경된 결과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프론트엔드라고 들어봤죠? 프론트엔드는 이 지금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의 내용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을 주로 개발하게 되는 파트가 프론트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TML, CSS 코드를 활용해서 화면 디자인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약간의 움직임이라든지 기능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코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웹 서버만 가지고는 정적 서비스밖에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거였습니다. 얘는 단순히 HTML 코드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코드에 대한 요청.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JSP가 되겠죠. ASP, PHP라고 하는 언어들도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면 요청 자체가 이제 A.JSP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A.JSP라고 하는 요청은 웹서버에서 알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웹서버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건 이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정적인 파일들,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만 바로바로 응답을 해줄 수가 있고, 확장자가 JSP인 파일은 서버가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고, JSP에 대한 요청은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전달을 해요. 포워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JSP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JSP 파일의 내용을 처리합니다. 이 처리 과정은 단순한 계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뭔가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 데이터가 있겠죠. 계산을 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있을 거란 소리예요. 이 계산 결과를 HTML 파일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HTML 파일의 특정 부분이 지금 실행한 결과 계산에 대한 값이 들어간다면 이건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을 때마다 계산 결과에 따른 실제 결과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브라우저에 다시 응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측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뭔가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계산된 결과가 항상 다르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실제로. 그리고 이걸 우리 일반 사용자가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동을 했는지, 안에서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계산 결과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 결과가 나왔을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겠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는 일은 일반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처리되는 내용들을 백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보통 서버 개발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 파트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진짜 아예 서버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처리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그냥 구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동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JSP 같은 언어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대략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고 동적이다.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